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유통시장에서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중국 셀러들이 네이버 쿠팡까지 하루 만에 입점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새벽 배송하던 우리 노동자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2020년 이후 쿠팡 관련 노동자 사망만 2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두 가지가 사실 한 뿌리에서 나온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영상 10분만 집중해서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된 건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요즘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이런 중국 앱들 안 써보신 분 거의 없으시죠? 실제로 통계를 보면요. 해외 직구 시장에서 중국 플랫폼 비중이 60%를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2분기 거래액이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했다는데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싸니까 사는 거 이해는 가는데 과연 그게 다일까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알리에서 옷 샀는데 사진이랑 완전 다른 물건 오고 이걸 또 환불하려니까 절차는 복잡하고. 실제로 조사 결과를 보면요. 국내 소비자들이 느끼는 플랫폼 만족도에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28.9점으로 1등인데 알리익스프레스는 20.5점, 테무는 21.9점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45%의 소비자가 안전 우려 때문에 구매를 줄였다고 답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싸긴 한데 이거 믿을 만한 건가 하는 불안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알리, 테무는 그래도 중국 앱이니까 각오하고 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네이버, 쿠팡까지 중국 판매자에게 문을 활짝 열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네이버부터 볼까요? 네이버가 그동안 막아뒀던 중국, 홍콩 사업자의 스마트 스토어 입점을 이번에 조건부로 풀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예민한 카테고리죠. 패션, 화장품, 육아용품. 물론 네이버 측은 까다롭게 심사한다고 하는데요. 다른 플랫폼 판매 이력 증빙, 실제 재고 보유 서류, 창고 사진, 송장까지 요구하고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바로 가입 거부, 이용 정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요. 과연 이게 제대로 될까요? 중국에서 위조 서류 만드는 거 어제 오늘 일인가요? 실제 재고 사진이라고 보내는데 그게 진짜 본인 창고인지 어떻게 확인해요? 더 황당한 건 쿠팡이에요. 쿠팡은 아예 입점 패스트트랙이라는 걸 만들었다는데요. 기존에는 입점 심사에 최장 45일이 걸렸는데 이제는 최소 하루면 된대요. 예전엔 한국 법인 필수였는데 이제는 중국 사업 허가증만 있으면 오케이래요. 통관, 인증, 세무신고는 쿠팡 파트너 대행사가 다 해준다고 하고요. 입점 비용도요. 연 수백만 원대에서 월 15만 원 수준으로 낮췄고 거기다 3개월 수수료 지원, 창고 보관 반품 무료, KC 인증 수수료 감면, 광고비 할인까지. 이게 뭐예요? 중국 셀러 모셔오기 프로젝트 아닌가요? 그렇다면 네이버, 쿠팡이 이렇게까지 해서 중국 셀러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답은 간단해요. 알리, 테무한테 고객을 빼앗기니까 차라리 중국 셀러를 우리 플랫폼 안으로 데려오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정답일까요? 결국 우리 중소셀러만 죽이는 길 아닌가요? 자, 그럼 이렇게 중국 셀러들이 들어오고 가격 경쟁이 더 빡세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더 싸게, 더 빠르게 해야겠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볼까요? 최근에 저녁 6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일하던 30대 쿠팡 노동자가 사망했어요. 새벽 배송 차량 상하차 작업 중에 쓰러졌다고 하는데요. 제주에서는 새벽 배송 중이던 30대 택배기사가 야간 운전 도중 전신주와 충돌해서 숨졌대요. 통계상으로 보면 2020년 이후 쿠팡 물류배송 관련 노동자 사망이 20건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이 죽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 가장들이에요. 회사에서 명퇴당하고 자영업 해봤는데 안 돼서 그래도 택배는 일한 만큼 벌 수 있다며 시작한 분들이죠. 밤새 물류센터 돌고 새벽에 배송 돌다가 그렇게 가족 먹여 살리려고 악착같이 버티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 세대 아시잖아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는지. 그때도 야근하고 철야하고 주말 없이 일했던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일해서 만든 이 나라 시장에 중국 셀러들이 와서 가격 깎아대고 그 가격 맞추려고 우리 가장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지가 있나요? 이 나이에 재취업이 쉽나요? 아이들 학원비에 나중에 아이들 결혼시키려면 결혼 자금도 미리 모아놔야 하고 그뿐인가요? 부모님 생활비에 병원비에 안 할 수가 있어요? 조금만 더 이렇게 버티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새벽 4시에 받는 게 편하니까
오늘 주문하면 내일 오니까 좋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로 옆집 아저씨, 동창, 회사 선배 이런 분들의 목숨을 담보로 편의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중국 셀러들까지 대거 들어오면요. 가격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배송 속도 경쟁도 더 빡세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 피해는 누가 볼까요? 중국 아니에요. 우리나라 가장들, 우리나라 중소셀러들, 바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 딱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 상황, 과연 누구 좋으라고 이러는 걸까요? 중국 셀러들은 한국 시장에서 돈 벌어가고, 중국 플랫폼들은 우리 소비자 데이터 다 빨아가고, 우리 중소셀러들은 가격 경쟁에서 밀려나고, 우리 가장들은 야간 노동으로 죽어나가고, 결국 남는 건 뭐예요? 중국 좋은 일만 시켜주고 우리는 다 잃는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한데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해요. 중국을 막는 게 아니라 한국식 룰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룰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사실 우리나라 새벽 배송, 당일 배송 시스템은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제일 놀라는 게 택배 속도라고 하죠. 쿠팡은 한국판 아마존으로 불리면서 70%의 국민이 물류센터 10분 거리 내에 살고 주문의 99% 이상을 24시간 내에 배송한다고 소개되고 있어요. 동남아 언론들도 한국의 새벽 배송을 소매업계를 뒤흔든 서비스라고 보도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시스템 자체는 세계 최고라는 거죠. 문제는 그 시스템을 지탱하는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해요. 누가 들어와도 따라야 하는 한국식 룰을 만드는 거예요. 그 룰 안에는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하는 규제, 가품 안전 문제를 원천 차단하는 품질 관리, 국내 외국 판매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책임 기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해요. 한국에서 장사하려면 이 기준은 지켜라. 이렇게 당당하게 룰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중국이 아무리 싸게 팔아도 우리 기준 안 지키면 못 팔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진짜 K커머스의 경쟁력이고 대한민국 유통업의 살 길 아닐까요? 오늘 핵심만 정리하면요. 첫 번째, 중국 셀러들, 중국 플랫폼을 무조건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들어오더라도 우리 기준을 명확하게 따르게 해야 해요. 두 번째, 새벽 배송 야간 노동 전면 금지는 무리예요. 하지만 최소 안전 기준은 반드시 만들어야 해요. 지금 우리는 기로에 서 있어요. 계속 중국한테 끌려다닐 건지 아니면 당당하게 우리 룰을 만들 건지, 우리 가장들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나라, 우리 중소셀러들이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